K-팝이 단순한 장르를 넘어서 팬덤 경제를 움직이는 글로벌 메가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배경에서 팬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담론을 나누고 CJ ENM이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음악 제작 역량과 플랫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K-팝 콘텐츠 플랫폼 엠넷 플러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21세기는 특히 팬데믹 이후의 세계는 팬들이 없으면 어떤 사업도 하기 어려워진 그런 세계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팝과 글로벌의 음악 산업의 수익 구조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회사들은 음악 혹은 음원의 저작권 수익 혹은 스트리밍 수익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내고 있다는 것. K-팝은 아티스트가 직접 활동을 하는 공연이나 혹은 아티스트의 IP를 활용하는 굿즈에서 굉장히 높은 매출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K-팝은 쉽게 말해서 360도 통합 모델, 반면에 빅3는 카탈로그 포트폴리오 중심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60 모델은 음악과 아티스트의 이런 사업 모델을 전체 회사가 360도로 돌려서 전체를 장악하는 모델이에요. 반면에 카탈로그는 쉽게 말해서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음원의 수 혹은 음원의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트리밍 환경에서 그런 음원들이 계속해서 순환되고 스트리밍이 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그마한 수익이라도 많이 나게 되는 거고요. 그 수익들이 합쳐졌을 때 무시하지 못하는 규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팬데믹 이후에 특히나 이런 음악 산업의 구조가 크게 바뀝니다. 그 변화를 주도한 것이 팬들이고요. 그 적은 수의 팬들이 실제로 큰 산업을 움직인다. 바로 이런 게 플랫폼이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플랫폼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티스트 중심 통합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스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식의 독립 플랫폼을 말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가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팬덤 플랫폼의 현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길이 있는 것 같다. 그게 바로 콘텐츠 특화 플랫폼인데 콘텐츠 플랫폼이 약간 콘텐츠 광장의 역할을 하면서 OTT나 스트리밍처럼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이건 단지 K-팝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영역을 보시면 애니메이션 팬들이 모여서 애니메이션의 고품질 콘텐츠를 소비하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콘텐츠는 K-팝 산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제가 몇 개 준비했는데 보이즈 플래닛 시리즈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기반으로 음악 산업, 공연 산업, 매니지먼트까지 확장이 되는 모델이고요. 아마 어워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시상식이 아니라 이 시상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어떤 광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질문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팬들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팬의 규모가 넓어지면서 사실상 팬을 모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 팬들에게 어떤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그 팬들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K-팝이 산업이냐 문화냐 뭐 여러 가지 논란 혹은 의심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지만 저는 K-팝을 문화로 바꾸는 건 팬들이고 그 팬들이 향유하는 콘텐츠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앞서서 좀 산업 전반을 말씀드렸다면요. 제가 이어서 글로벌 K-팝 콘텐츠 플랫폼 엠넷 플러스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콘텐츠 플랫폼 어떻게 더 많은 팬을 모을까? 또 어떤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까에 대한 저의 답을 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는 CJ ENM이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요. 마마와 케이콘을 글로벌에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고객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 접점을 확보한 것들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CJ ENM은 이러한 접점을 디지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요. 2022년 글로벌 K-팝 플랫폼 엠넷 플러스를 론칭하였습니다. 엠넷 플러스는 초기에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요. 방송 IP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커뮤니티 그리고 거기에 더해 투표 앱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2025년부터는 콘텐츠 플랫폼
팬덤으로서 리포지셔닝하고 저희가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콘텐츠의 수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특히 엠넷의 프로그램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엠넷 플러스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되고 글로벌로 성공한 IP가 쌓이면서 엠넷 플러스도 동반 성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2025년에 좀 더 가파른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엠넷 플러스의 성장은요, K-팝 콘텐츠 그리고 이에 더불어 팬터레티브 콘텐츠라고 하는 두 개의 핵심 키워드로 이 성장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의 전략이 요약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공해서 K-팝 코어 팬덤은 물론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 팬덤까지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로 한번 유입된 고객들은요, 시청을 넘어서 좀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팬터레티브 콘텐츠들을 하나씩 체험하면서 더 깊이 있게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팬터레티브 콘텐츠들을 하나 둘 향유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라이트 팬덤에서 어느샌가 빠져든 코어 팬덤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를 플랫폼에서 만들어 놓았기에 처음부터 코어 팬덤만 타겟한 것이 아니라 라이트 팬덤까지 확장하여 고객 저변을 넓히고 플랫폼에서 코어화시켜서 K-팝의 영향력을 좀 키워나가는, 그것을 좀 넘어서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엠넷 플러스의 성장 전략 첫 번째, 바로 다양한 K-팝 콘텐츠로 코어부터 라이트까지 전 세계 잘파 세대 팬덤을 확보하자입니다. 이런 화려한 퍼포먼스와 무대의 콘텐츠는 너무나 당연하고요. 서바이벌, 경연 프로그램을 엠넷 플러스에서 서비스하는 것도 물론이고, 이 두 개를 좀 넘어서서요, 아직 K-팝을 이렇게까지 즐기기에는 조금 무리인데 하는 고객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예능과 리얼리티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엠넷 플러스가 어떤 콘텐츠를 준비하고 고민하였나, 4분기 엠넷 플러스를 통해 공개될 대표 콘텐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개드릴 콘텐츠는 엠넷 플러스 오리지널 대표 콘텐츠입니다.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글로벌 고객들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래도 언어를 많이 쓰기보다는 비언어적인 요소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추격 서바이벌, 여기에 공포를 한 스푼 넣는다면 꼭 어떤 K-팝 팬덤이 아니더라도 이 콘텐츠 자체를 예능으로 즐기는 고객들도 많지 않을까? 중요한 축을 갖고 기획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콘텐츠는 전 세계 K-팝 고객들의 축제 마마 어워즈입니다. 이번 2025년 마마 어워즈에서는요, 4K로 글로벌 라이브 스트리밍을 영문 자막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2025년 12월 엠넷 플러스 오리지널 최초로 진행하게 될 서바이벌 프로그램 플래닛시 홈레이스입니다. 디지털 양방향 플랫폼이라는 저희 특성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고객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고객의 참여가 콘텐츠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정규 방송이 아닌 다른 콘텐츠로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좀 색다른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 엠넷 플러스의 성장 전략이죠. 팬터레티브 콘텐츠로 콘텐츠 몰입을 경험시키고 고객을 플랫폼에 락인시키자. 엠넷 플러스에서는 특히 팬과 팬의 인터랙션, 팬과 콘텐츠의 인터랙션, 그리고 팬과 아티스트의 인터랙션을 만들어내는 요소들 모두를 팬터랙티브 콘텐츠라고 정의하고 부르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팬터랙티브 콘텐츠라고 하면 바로 투표죠. 이렇게 단순히 나의 한 표를 특정 아티스트, 특정 콘텐츠에 행사하는 것이 조금 넘어서요, 어떻게 하면 엠넷 플러스만의 좀 새로운 경험, 새로운 투표를 만들 수 있을까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이 화면은요, 이제 보시다시피 2024년에 방송된 스테이지 파이터의 엠넷 플러스 투표 화면입니다. 뭔가 투표 화면 같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시나리오 화면이나 티켓팅 화면 같아 보이기도 하죠. 투표 방식을 마치 오픈런에서 공연장에 좋은 좌석을 예매하는 것처럼 투표의 순서와 시간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투표를 구현하거나, 혹은 메인 댄서를 선택하고 어떤 서사를 만드는 투표를 통해서 관객 그리고 연출자의 역할에 고객이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전략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바로 저희는 다양한 콘텐츠로 굉장히 많은 고객, 라이트 팬덤까지
플랫폼에 유입시키고 이렇게 유입된 고객들이 더욱더 콘텐츠에 빠져들도록 만들고요. 이렇게 빠져든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또 새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엠넷플러스 안에서 무한히 저희와 함께 콘텐츠, K-팝을 즐기는 그러한 전략을 수립하였고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플랫폼의 성장, 전 세계 다양한 팬덤의 확보, 이를 통한 K-팝과 K-컬처의 영향력 강화를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이 세션이 지난 후에는 엠넷플러스를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색부터 몰입까지 글로벌 잘팝 팬덤을 아우르는 K-팝 올인원 플랫폼. 이상으로 엠넷플러스 성장 전략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